누나도 결국 아버지 재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준호의 날카로운 추궁에 정희가 얼어붙었다. 솔직히 조금은 그런 마음도. 정희의 떨리는 고백을 듣는 순간 부엌 밖에서 몰래 듣던 성호의 세상이 무너졌다. 우리끼리 반반씩 나눠 갖자. 자식들의 차가운 계산에 성호의 심장이 칼로 찢어지듯 아팠다. 내 자식들이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절망에 빠진 성호가 가슴을 부여잡았다. 아버지! 쿵소리와 함께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한 두 남매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74년 동안 땅을 지켜온 한 아버지. 그런데 정부의 개발 발표 한마디에 그 땅값이 무려 수백억으로 치솟았습니다. 아버지, 이 땅 제 이름으로 바꿔두셔야 합니다. 아버지! 절대 주시면 안 돼요. 동생은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잖아요. 자식들은 탐욕과 절망 속에서 서로를 공격했고, 심지어 아버지의 생명마저 위협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과연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할 겁니다. 새벽 5시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74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죠.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충북 외곽마을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 아침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 땅들이 바로 내 인생 전부입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눈빛.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여보, 나이 들어도 멋있어요 라고 말해줬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만큼은 내 손으로 끝까지 지켰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이 옷도 벌써 10년은 입은 것 같은데 아직도 튼튼합니다. 예전에 아내가 사준 것이라 더욱 애착이 갑니다. 두꺼운 천이지만 몸에 잘 맞고 일할 때도 편합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그리고 밥 한 공기. 소박하지만 든든한 식사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를 들으며 천천히 숟가락을 놓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마당에 나가 호미와 삽, 그리고 물통을 챙깁니다. 농기구들도 오래된 것들이지만 손에 익어 편합니다. 새로 살 필요도 없고 이것들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논뚝길을 걸어가며 아침 공기를 깊게 마십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옵니다. 발밑에 밟히는 흙의 감촉이 익숙하고 정겹습니다. 이 길을 걸어온 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걸었던 길, 아이들 손잡고 걸었던 길, 그리고 이제는 혼자 걷는 길입니다. 길 양쪽으로 늘어선 논밭들이 내 삶의 터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첫 번째 논에 도착해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손으로 흙을 움켜쥐니 촉촉하고 따뜻합니다. 이 흙 한 줌 한 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부터 피땀 흘려 일군 수십만 평의 농지, 이것이 나라는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보내고 홀로 자식 둘을 키워온 세월, 이 땅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벼 포기 사이사이에 자란 잡초들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허리를 굽히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니 다리가 저려오지만 참습니다.
이런 고된 일도 이제는 몸에 밴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김을 메고 잡초를 뽑으며 보냅니다. 간간히 지나가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성호 형님,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그래야지 땅이 주인 기다려주지 않아. 이런 대화들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전 내내 일한 보람으로 배가 고픕니다. 간단히 식사를 준비해서 혼자 먹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농사 정보와 날씨 예보를 들으며 국물을 후루룩 마십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니까 오늘 일찍 끝내야겠다 하며 오후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이 땅만 믿고 살아. 그렇게 자부심으로 버텨왔습니다. 딸 정희와 아들 준호, 둘 다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정희는 48배 교사가 되었고, 준호는 45의 건설업자로 살고 있습니다. 모두 제 앞가림은 하며 살고 있으니 아비로서 할 도리는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과는 만나도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가끔 얼굴만 비쳤을 뿐이죠. 식사를 마치고 다시 논으로 나갑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입니다. 벼가 파랗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올해도 풍년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나의 일상입니다. 특별할 것 없지만 소박한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그렇게 계절이 바뀌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갈 때쯤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마루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웁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평온하고 충실한 하루였습니다. 며칠 뒤 오후 마을회관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이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이 일대를 대규모 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보상금이 상당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무슨 큰 개발이야 하며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이장님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땅 가진 사람들은 최소 수백억 보상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평당 가격이 상상을 초월한다네요. 그 순간 마을회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웅성거리고 할아버지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진 나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거든요. 정말인가요, 이장님? 확실한 얘기입니까? 옆에 앉은 김서방이 물었습니다. 군청에서 직접 나온 공무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달에 정식 발표가 날 거래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백억이라니.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보다 몇십 배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돈이 내게 생긴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까요? 아니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니 서글펐습니다. 50년 넘게 내 손으로 갖고 온 터전을 남의 손에 넘겨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저 그렇지. 무슨 일이야? 아버지, 혹시 마을의 개발 소식 들으셨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식이 아이들 귀에 들어갔구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글쎄, 그런 소리는 들었는데. 아버지, 제가 내일 내려가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준호가 급히 내려온다는 것은 분명 땅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가 차를 몰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것저것 살펴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다 우리 거죠? 그래, 저기 논밭부터 시작해서 산 너머까지 다 우리 땅이야. 준호 눈에서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탐욕? 아니면 흥분?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땅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개발 보상을 받으려면 서류도 정비해야 하고 명의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 정리? 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이름으로 바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보상금도 받기 편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아비를 앞에 두고 땅 명의를 바꾸자고. 물론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 아,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단지 실무적으로 편하자는 거예요. 제가 건설업을 하니까 이런 일에 경험이 많잖아요. 준호가 서둘러 변명했지만 이미 내 마음에는 상처가 났습니다. 불안하게 빛나는 아들의 눈동자 속에서 욕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뜸했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땅 얘기를 하니 의도가 뻔해 보였습니다. 일단 생각해보마. 급할 것 없잖아. 아버지, 하지만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처질 수 있어요. 이런 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마을 여관에서 머물렀습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아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보상금 때문일까요? 묘한 서늘함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내 아들, 그런 준호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준호가 내려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번엔 정희가 급하게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운전해온 모양인지 블라우스에 정장 치마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희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라. 아버지 땅을 자기 명의로 바꾼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벌써 소문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비밀이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모양입니다. 준호가 며칠 동안 이장님이며 마을 사람들을 만나 돌아다녔거든요. 글쎄, 준호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 절대 안 됩니다. 준호한테 절대 땅 넘기시면 안 돼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마침 준호가 여관에서 돌아왔습니다. 남매가 마주치자 분위기가 삽시간에 험악해졌습니다. 누나, 언제 왔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살아계신데 땅을 내 명의로 바꾼다고? 누나, 오해하지 마.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야. 개발 보상 받을 때 복잡한 절차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려는 거라고. 웃기지 마. 결국 돈 때문이잖아. 내가 언제부터 아버지를 그렇게 챙겼다고? 형제가 서로 말꼬리를 잡으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뭘 알아? 나 건설업자야. 이런 보상 업무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만약에 무슨 일?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라고. 정희가 갑자기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준호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얘는 예전부터 돈 문제만 나오면 이상해져요. 건설업 하면서 빚도 많이 져놓고 이번 기회에 한 방 노리는 거예요.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내가 안 그랬어? 작년에도 사업 자금 때문에 아버지께 손 벌리려고 하지 않았어? 순간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킨 것이 있나 봅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 지금도 어려우니까 이러는 거 아냐? 아버지 땅으로 빚 갚으려고. 두 남매의 말다툼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과거 일들까지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손에 쥔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돈에 눈이 멀다니. 그만해. 결국 나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두 남매가 놀라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싸우는 게 자식들이 할 짓이냐? 하지만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서로를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희가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내 빚이 얼마나 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버지 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관리? 웃기네. 내가 관리한다고 하면서 몰래 팔아치울 거 아냐? 누나, 말이 너무 심하네. 심해?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어. 나는 두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명절 때 모이면 그래도 화기애애했는데 이제는 돈 얘기만 나오면 서로 적이 되는 모습입니다. 누나,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버지 혼자서 이 큰 보상 문제를 다 처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잖아. 굳이 명의를 바꿀 필요 없어. 우리가? 누나도 결국 돈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 아냐? 정희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았거든요. 정희도 집 대출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빠듯할 텐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누나도 결국 아버지 재산에 관심 있는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봅니다. 두 남매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애써 키운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다니. 돈이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가 싶어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각자 다른 곳에서 잤습니다. 준호는 여관에, 정희는 집에서. 하지만 서로 얼굴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들기 전 오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두 아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마을에 머물며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을 만나 돌아다녔고 정희는 서울에서 내려와 며칠째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아침 일찍 논에 나가려고 하는데 정희가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가요. 괜찮아. 넌 집에서 쉬어라. 아니에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함께 논뚝길을 걸으며 옛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희가 어렸을 때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순진하고 착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아버지, 준호가 어젯밤에 또 나갔더라고요. 그래? 네, 11시쯤에 몰래 나가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희의 말을 듣고 보니 나도 궁금해졌습니다. 이 밤중에 어디를 간 것일까요? 그날 저녁, 준호가 또다시 몰래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니 이장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집 대문 앞에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장님, 미리 계약만 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어조였습니다. 준호야, 그게 어디 그렇게 간단한 일이냐? 아직 공식 발표도 안 났는데. 이장님, 이번 기회 아니면 제 인생 끝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비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의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 아버지는 이런 일 모르세요. 그냥 농사만 지으시면 돼요. 복잡한 일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이장님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장님 정말 급해요. 다음 달까지 20-10억을 구하지 못하면 회사가 완전히 망해요. 그러면 저희 가족도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20억? 그렇게 큰 빚을 진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벌써 접촉해 왔어요.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니까 미리 계약해 두고 싶어 한대요. 준호야, 그래도 이건 아니다. 아버지한테 제대로 말씀드려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하며 재산을 처분하려 하다니. 다음 날 아침 정희에게 어젯밤 일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준호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정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20억이나 빚을 졌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질 수가 있어요? 건설업이 요즘 어렵다고 하더니 그렇게까지 심했나 보다. 아버지, 준호가 아버지 땅으로 빚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버지는 뭘로 사세요? 정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도 내 자식이야.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아버지, 한번 속아주면 계속 이용당할 거예요. 준호 성격 아시잖아요. 그날 오후 더 큰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준호가 이미 몇몇 부동산업자들과 만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슈퍼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혼의 아들이 벌써 땅 팔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 아이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럴 수가 있나? 돈이 급하나 보지. 건설업 망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내 자식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때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야, 땅 처분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우리도 좀 생각해줘야지. 작은 형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미리 얘기는 해둬야지. 우리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야. 애들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에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형님뿐만 아니라 둘째 형님, 작은 누나, 사촌들까지 모두 전화를 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같은 얘기였습니다. 보상금에서 자기들 목도 떼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호야,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 모두를 낳아 기르셨잖아. 그 땅도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거 아니야? 맞아. 혼자만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골고루 나눠줘야지. 우리가 언제 너한테 뭘 달라고 한 적 있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친척들의 목소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한 번 제대로 묻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명절 때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니 친척이니 하며 떼를 쓰는 것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친척들까지 달려들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게 말이야. 돈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친척들의 전화, 준호의 절박한 상황, 정희의 걱정 어린 표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마루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땅을 일구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갈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호가 집에 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온 모습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젯밤 이장님과 만난 거 아시죠? 그래, 들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이 어려워지면서 연쇄 부도가 났다는 것, 20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것, 이번 달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까지 상세히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맡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성급금으로 받은 돈은 이미 자재비로 다 써버렸고 공사는 중단됐어요. 은행에서는 매일 독촉하고 협력업체들은 돈 달라고 매달려요. 아들의 얘기를 들으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얘기 안 했냐? 아버지 걱정시켜드리기 싫어서요.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땅을 노리는 거냐? 노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기 위해서예요. 아버지,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진작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아버지를 속이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체면 때문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때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준호를 보자마자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뻔뻔하네. 누나, 제발 이해해줘요.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해? 뭘 이해해? 아버지 몰래 부동산업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두 남매가 또다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운데 끼어서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나는 정말 모르는 소리 하네. 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절박하면 뭐든 다 해도 되는 거야? 아버지 속이는 것도?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누나가 20억 빌려줄 거야? 그건 정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호가 정희를 향해 날선 말을 던졌습니다. 누나, 당신도 집 대출 때문에 힘들다며?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 땅에 관심 없어? 정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들킨 것이 있나 봅니다. 뭔 소리야? 작년에 은행에서 연락 왔을 때 누가 아버지한테 도움 요청하려고 했어? 내가 다 들었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더라. 그건 다른 거야. 뭐가 달라? 결국 똑같은 거 아냐? 너도 아버지 돈이 필요한 거잖아. 나는 두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둘 다 마찬가지구나 싶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내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해, 둘 다. 나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나, 솔직하게 말해봐. 서울 아파트 대출금이 얼마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5억 넘지. 교사 월급으로 언제 다 갚을 거야? 정희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나 봅니다. 준호야, 그만둬. 아니에요, 아버지. 누나도 결국 같은 마음인데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기 방에서, 준호는 마루에서 각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한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가족의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두 남매가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준호야, 진짜 20억이나 빚졌어? 응, 이자까지 계산하면 더 될 수도 있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건설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어. 연쇄 부도가 나면서 받을 돈도 못 받고 은행에서는 돈 갚으라고 난리고. 그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땅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글쎄, 부동산업자 말로는 최소 100억은 될 거래. 100억? 정희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내 빚 갚고도 많이 남겠네. 당연하지. 누나 대출금도 갚아줄 수 있고 아버지도 편하게 모실 수 있어. 내 대출금도. 누나도 힘들잖아.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집값도 비싸고 교사 월급으로는 빠듯하고.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나한테도 조금? 당연하지. 우리끼리 나눠 갖는 거야. 반반씩 하자. 그 순간 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두 자식이 내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대화를 나누다니. 정희도 결국 마찬가지였구나 싶어 절망스러웠습니다. 누나도 집 대출 때문에 아버지 땅 노리는 거 아냐? 준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그런 마음도 있어. 하지만 너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가 직접 나눠주시길 기다려. 그게 맞는 거 아냐? 언제까지?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왼쪽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찌르듯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들이 중얼거리며 가슴을 붙잡는데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으악! 나는 소파에서 굴러떨어지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고 눈앞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부엌에서 대화하던 두 아이가 나의 비명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가슴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정희가 내 머리를 받치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빨리 구급차 불러.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두 아이의 당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내 재산을 나눠 갖자고 얘기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정희가 내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통증은 계속됐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결국은 내 자식이구나. 돈 때문에 싸우고 내 재산을 노리긴 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에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심전도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분들, 환자분이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의사가 정희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가족 일로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위험합니다. 당분간은 환자분께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게 해주세요. 의사의 말에 두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내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두 아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는지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깨셨어요? 정희가 일어나 내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준호도 다가와 물컵을 들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정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준호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나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냐?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부엌에서 한 얘기 다 들었다. 두 아이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너희들 대화 다 들었어. 내 땅 팔아서 나눠 갖겠다고 하는 거. 정희와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킨 것이 부끄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두 아이가 연달아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이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빚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고 정희도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서로를 의심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두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 너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태어나는 날, 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미리 작성해둔 문서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후 나는 두 아이를 우리 집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방인데 오늘만큼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정희야, 준호야, 여기 앉아라. 두 아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나의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서랍에서 꺼낸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아이의 시선이 그 서류에 집중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땅 말이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탐내던 그 땅. 이미 내 손에 없다.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팔았다는 뜻이에요? 정희도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팔지는 않았어. 하지만 이미 처분은 결정했지. 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해서 준비해둔 계획이었습니다. 절반은 장학재단과 병원 신축에 기부하기로 했다. 장학재단이요? 그래. 이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을에 제대로 된 병원도 하나 짓는 거야. 두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0억 중에 절반인 50억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다 너희 줄 생각은 없다. 아버지, 너희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은 줄 거야. 하지만 나머지는 조건이 있어. 나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사람답게 산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빚 갚을 돈은 줄 거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해. 건설업을 다시 시작하든 다른 일을 하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야, 너도 마찬가지다. 집 대출금은 도와줄 거야. 하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운 것 아닌가요? 이런 큰 결정을 혼자서. 준호가 아직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다고? 너희가 내 뒤에서
내 재산 나눠 가질 계획 세울 때는 언제고? 나의 날카로운 지적에 준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정희가 준호를 말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아버지 마음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 너희가 그걸 깨달았으면 다행이야. 나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다 상의해서 처리했어. 다음 주부터 절차가 시작될 거야. 아버지, 그럼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준호가 마지막 희망을 걸며 물었습니다. 되돌릴 생각 없어. 이게 최선이야. 사실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아비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나를 돈으로만 보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희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기회는 주는 거야. 하지만 내 방식대로. 어떤 방식이요? 앞으로 1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볼 거야. 돈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머지 돈도 생각해보마. 1년이요? 그래, 1년. 그것도 길다고 생각하냐? 준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상황에서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1년 동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빚은 갚아주신다고 하셨지만 내 실력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야. 건설업이 어려우면 다른 일을 찾아보고 작은 규모부터 다시 시작해봐. 하지만 아버지, 하지만은 없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정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 뜻을 따르겠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각자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간중간 들리는 목소리로 봐서는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아이가 함께 내 방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야기해봤는데요.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결정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변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빚만 갚아주시면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어요. 준호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약속할 수 있냐? 네, 약속드려요. 두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너희가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지켜보마.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성호가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칭찬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얽힌 가족의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일들이 변했습니다. 마을에는 정말로 새로운 병원이 들어섰고 장학재단도 설립되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앞을 지날 때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해 했지만 작은 건설회사를 새로 차려 조금씩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공사는 맡지 못했지만 마을 주변의 작은 공사들을 성실하게 해나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마을회관 보수 공사를 맡게 됐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게 하는 게 중요해. 네, 이제 알겠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제 실력에 맞게 차근차근 해나가겠어요. 정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 대출금 문제가 해결되자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교사로서의 일에 더욱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학재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장학재단 덕분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아이들이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편지도 썼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보내는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돈 얘기만 나오면 싸웠는데, 이제는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며 진짜 가족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반응도 처음에는 곱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망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호야, 내가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목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연락들도 뜸해졌습니다. 아마 포기했거나 아니면 내 결정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세 식구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와 정희가 모두 집에 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리에서도 어딘가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아버지, 국 정말 맛있어요. 정희가 국을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그래, 너희 어머니 요리를 따라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더라. 충분히 맛있어요. 준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괜찮다고 하더라. 스트레스만 받지 않으면 큰 문제 없다고. 다행이에요. 저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다 지나간 일이야.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처음에는 아버지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우리한테 다 주지 않고 기부를 하시는지, 왜 조건을 다시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돈을 다 받았다면 저희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정의도 끄덕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또 욕심이 생기고 서로 의심하고 결국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너희가 그걸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진짜로 나머지 돈은 안 주실 거예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 정희가 준호를 나무랐습니다. 아니야,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글쎄다. 너희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면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정말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라. 이미 너희가 필요한 만큼은 다 해줬잖아. 네, 알겠어요. 더 이상 바라지 않을게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새로 지어진 병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 슈퍼 앞에서 만난 이장님이 반가워했습니다. 성호 형님 정말 잘하셨어요. 요즘 마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가요? 병원도 생기고 아이들 장학금도 받고. 형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죠.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던데요. 그래요? 준호 씨 요즘 일하는 모습 보면 정말 성실해졌어요.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장님의 말에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평온한 일상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과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를 의심하며 살던 때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절반은 세상을 위해, 절반은 자식들의 양심을 위해 국을 한 숟갈 뜨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구나.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갈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저녁 무렵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준호도 같이 갈 거예요. 그래, 기다리고 있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 사가져갈게요. 고맙다. 전화를 끊고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얽혔던 가족의 갈등은 끝났고 진짜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가족과 재산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금빛 극장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돈보다 소중한 건 바로 우리 가족이야. 그 따뜻한 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큰 반전과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